자, 이번 시간은 교재 533페이지입니다. 고려 4번 부동산 관리의 영역. 얘는 나온다면 무조건 득점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자, 목차가 1번, 2번, 3번인데 1번 동그라미 자산관리, 2번은 X 버리시고요. 다음 페이지 3번 동그라미 시설관리.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자산관리와 시설관리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볼까요? 1번 자산관리는, 자, 끝에 보니까 제목 옆에 적극적 관리 되어 있죠. 밑줄 하시고 적극적 관리. 그러면 그 여백에다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경제적 관리 적어주고요. 경제적 관리. 자, 관리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관리에 속합니다. 경제적 관리. 1번부터 봐요. 자산관리란 밑줄입니다.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 밑줄. 부를 극대화시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가 돼요. 이런 관리가 선진국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가장 적극적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2번을 물어요. 2번. 2번에는 종류가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시험 지문들입니다. 밑줄 하세요. 포트폴리오 관리 밑줄, 투자 리스크 관리 밑줄, 부동산 매입과 매각,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투자 결정,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산 관리로서 경제적 관리에 속합니다. 종류로 알아야 됩니다. 종류. 2번이 출제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3번 시설관리. 자, 시설관리는 옆에 보니까 소극적 관리 되어 있죠. 소극적 관리 밑줄 하시고 여백에다 하나만 적어주세요. 기술적 관리 적어주고요. 시설관리는 기술적 관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주로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건물 관리하게 되면 시설관리는 첫 줄, 각종 부동산 밑줄입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밑줄, 운영 유지.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수리해야 되겠죠. 수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시설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은 2번을 물어요. 2번. 예를 들면 밑줄합니다. 설비기계 운전보수, 유지관리, 에너지관리, 건물의 청소관리, 방범방제 등 보안관리 밑줄,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술적 관리로서 시설관리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한눈에 보려면 아래 박스 있죠. 박스 보게 되면, 자, 네모가 3개 나와요. 첫 번째 네모가 자산관리. 항목 5개 있죠. 다시 묶어주고. 자, 포트폴리오 관리, 재투자 결정, 투자 리스크, 매입 매각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 번째, 시설 관리 항목 3개 있죠. 이거 묶어주시고. 설비 운전 보수,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왜 쉽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다음 중에서 자산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포트폴리오, 2번 재투자 결정, 3번 투자 리스크, 4번 매입 매각 관리. 틀린 답 5번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는 시설 관리잖아요.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가려낼 줄만 아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5번. 관리 대상 부동산. 괄호 5번 앞에다가 X 하시고 절대 보지 마세요.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버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괄호 6번. 부동산 관리 3방식. 여기다가 별표. 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가장 많이. 근데 얘는요, 나왔으면 정말로 고마운 문제예요. 무조건 득점 가능하니까. 예. 그러면 자, 목차가 3개 나옵니다. 1번 자가관리. 자가관리는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직접 관리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소규모 주택, 아주 작은 소규모 건물, 직접 관리하죠. 자가관리. 다음에 2번 위탁관리는 괄호 밑줄 하세요. 외주관리 밑줄.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위탁관리를 말 쓰지 않고 외주관리라고 해도 위탁관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위탁관리는 당연히 전문 관리소에 위탁 맡기잖아요. 맡기니까 얘는 어떤 게 있다? 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또는 이제 대형 건물, 이런 것들은 주로 위탁관리 형태가 됩니다.
다음에 3번 혼합관리는요. 앞에서 두 가지를 섞은 겁니다.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섞은 형태가 혼합관리가 돼요.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대형이나 고층 건물은 주로 혼합관리 형태가 많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아래 보니까 표가 나있죠. 표. 장점과 단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늘 여기서 물어요. 장단점. 근데 얘는 장단점은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자, 먼저 자가관리. 얘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를 전통적 관리라고 불러요.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현대적 관리 방식은 얘가요, 바로 위탁관리가 돼요. 위탁관리가 이제 최근에 현대적 관리가 됩니다. 자가에서 위탁 넘어가는 중간 방식이 바로 혼합관리가 돼요. 따라서 혼합관리는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혼합관리는 자가와 위탁을 혼합했잖아요. 어떻게 혼합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항상 관리하게 되면 법경기 세 가지.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혼합관리 방식은요. 법률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 얘는요. 바로 자가관리. 내가 직접 하면 돼요. 직접. 법률적 관리는 주로 이제 아파트 등기부 권리 문제잖아요. 이거 직접 하면 돼요. 다음에 경제적 관리, 임대료 받는 거지. 이것도 주인이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것들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맡기자. 바로 위탁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섞었다. 혼합한 형태가 바로 혼합 관리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전문성. 얘는 바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더라. 반면에 위탁관리는요. 전문 관리에서 맡기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 관리가 돼요. 전문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랑 얘는요. 서로 거꾸로 움직이더라. 반대 개념.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장점이 바로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고요. 서로 이제 위탁의 장점이 자가의 단점이 돼서 거꾸로 움직여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틀을 기본 흐름을 잡고 이제 표를 봅니다.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먼저 자가관리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자,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필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항목이 많잖아요.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1번. 자, 가운데 강한 지비 통제력 밑줄. 통제력이 강해요. 자기 무근이니까. 2번요. 자, 최대한 서비스 밑줄. 자기 무근이기 때문에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죠. 4번도 밑줄입니다.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 밑줄.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기밀을 충분히 유지하고 보안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8번. 8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애호 정신이 높다. 자기 물건이잖아요. 아낀다는 말입니다. 애호 정신이 높다. 어려운 말 없잖아요. 다음에 단점. 자가관리 단점은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관리 업무에 대하여 매너리즘 또는 타성화가 되기 쉽다. 이건 뭐냐면요. 보통 자가관리는 직원을 자기가 직접 뽑아요. 직원들을. 뽑게 되면 그 뽑는 직원들이 그냥 뽑는 게 아니고
뭐 친구의 뭐 어떤 지인 관계라든지 아는 사람 뽑잖아요. 뽑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을 잘해요. 나중에 농땡이지게 되면 그래도 안면이 있으니까 함부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 업무에 매너리즘 다성에 적기 쉽다는 말입니다. 자르기도 어려워요. 4번 내려가서 4번. 4번은요, 두 번째 줄.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 밑줄. 전문성이 가장 떨어지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위탁관리. 위탁관리는요, 전문 관리회사에 맡기면 되죠. 자, 위탁관리하게 되면요, 특히 우리나라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여러분 시험이 1회 시험 언제 붙습니까? 1회 시험. 1985년도죠. 1985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택관리사 들어보셨죠? 주택관리사가 전문 관리를 맡기는 거죠. 위탁관리. 얘가 아마 2004년도인가 아주 늦게 시행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하나씩 보게 되면 1번 첫 줄 밑줄입니다. 전문관리의 전문성. 전문적 관리가 되겠네요. 전문적 관리. 3번 밑줄입니다. 위탁함으로써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 밑줄. 본업에만 전념할 수가 있죠. 자, 단점은요. 1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전문 관리 회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요. 관리사 제도가 역사가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3번요. 관리 요원들의 밑줄입니다. 인사 이동이 심할 경우 관리 하자가 우려된다. 보통 아파트 관리를 맡게 되면 이 관리인들이 주로 빨리빨리 이동을 시키거든요.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바뀐다면 인사이 심하다면 6번처럼 종합적 관리가 생각보다 용이하지가 않게 됩니다. 자, 4번, 5번은요. 바로 자가관리의 장점이 이제 위탁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4번,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기밀과 보안이 불안전 밑줄. 5번요,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애호 정신이 높지 못하다 밑줄 하시고. 어려운 말 없잖아요. 충분히 이제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혼합관리는요, 장점 보게 되면 2번 밑줄 하세요. 부득이한 업무만 위탁하여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칠판 보게 되면 이런 기술적 관리는 부득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탁함으로써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 단점은요. 자, 1번은요. 자, 빨간 밑줄입니다. 중요해요. 자주 나오니까. 얘는 빈출. 예. 혼합관리는 단점 1번. 자,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하여 밑줄 하세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 밑줄.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자, 한 번 더.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불명확. 우리 시험은 자꾸 묻는 것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틀린다. 자꾸 나와요. 책임 소재가 명확, 틀리고 불명확합니다. 얘는 빈출입니다. 자, 장단점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여기까지 흐름 파악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고로 7번 538페이지요. 부동산 관리활동. 자, 관리활동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오른쪽 페이지 1번 임대차 활동. 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겠는데 동그라미 1번 임대 마케팅 X 버리세요. 보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나세요. 2번 임차인 선정은 뭐냐? 임차인 선정. 얘는요. 아래 보게 되면 세 가지 있죠. 자,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주거용 부동산, 매장용 부동산, 사무실, 공업용 부동산. 이때 임차인의 선정 기준, 임차인을 뽑는 기준은요. 주거용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유대성 밑줄,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어울려야 됩니다. 유대관계를 중시합니다. 니은번, 매장용 부동산은 주로 상업용 부산이죠. 끝에 보니까 가능매상고 밑줄, 가능매상고가 중요합니다. 가능매상고 쉬운 말로 수익성이죠. 수익성을 중시하고요. 다음에 사무실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두 번째 줄 적합성 밑줄. 적합성. 사무실 하게 되면 어디가 적합하죠? 사무실.
주로 이제 아니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하게 되면 법원 옆에 다 모여 있잖아요. 이래서 적합성을 따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임차인 선정 기준 받았고 이제 3번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임대차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얘가 잘 나와요. 얘를 놓치지 마세요. 기역번 조임대차, 니은번 비율임대차, 디귿번 순임대차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칠판 볼까요? 아까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 적었잖아요. 예, 여기서 계산 문제가 자꾸 나왔거든. 비율임대차. 그러면 얘는 책은 이따가 따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좀 필기가 됐을 거예요.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부동산 관리에서 임대차 유형 세 가지 있죠.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가 공업용 부동산. 세 번째가 매장형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 주택이죠. 얘는 이제 네모 임대차 되어 있죠. 네모. 요때 네모가 바로 조임대차입니다. 조임대차 네모 되어 있잖아요. 조임대차는 쉬운 말로 얘가 바로 조임대차 똑같은 말이 총임대료. 조임대료랑 똑같은 말이 총임대료. 그래서 조건이 항상 총임대료 기준입니다. 총임대료. 총임대료 기준이고요. 공업용 부동산도 네모되어 있죠. 조임대차가 아니고 순임대차. 네모되어 있죠. 순임대차. 즉, 얘네 이제 순임대료 기준. 그러면 총임대료하고요. 순임대료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 아시죠?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비용 차이, 비용 차이. 그래서 요 총임대료에서 요 갭이 뭐지? 요 갭이. 자, 바로 빼기 비용인데 필요적인 비는 필요적인 비. 필요적인 비. 따라서 총임대료에서 필요적인 비를 뺀 것이 바로 순임대료. 그래서 주로 공업용은 일반적으로 순임대료 기준입니다. 순임대료. 주거용은 총임대료 기준. 이때 자, 순임대료 종류가 세 가지 나와요. 1차 순임대료, 2차, 3차 순임대료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잠시 우리 책을 봐보실래요? 책 540페이지. 중간에 표가 하나 보이죠? 중간에 표를 보니까 1차, 2차, 3차 순임대차. 오른쪽에 막 더는 항목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1차, 2차, 3차 있죠? 3차 글자만 동그라미 3차. 3차만 동그라미 하고 나머지는 표 보지 마세요. 버리세요.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지? 순임대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항목은 알려가지 마세요. 안 나와 시험에.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셋 중에 뭐가 가장 많다?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쓴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지문 보면 바로 떠올리자. 주거용은 총임대료, 조임대차. 어려운 말 없잖아요. 자, 공업용 부동산은 공업용 뭡니까? 공장이 많잖아요. 서울에. 자, 구로동, 구로에 가게 되면 전부 다 옛날에 공장이 많았잖아요. 공장에는 누가 많을까요? 공돌이가 많잖아요. 또 공순이도 많잖아요. 안기껏. 공장이니까 공순이가 많더라. 예. 예.
그럼 이제 공업용은 뭐? 순임대차. 그런데 공순이가 월급이 박봉이야. 일은 뒷담하는데. 그래서 맨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1교대 근무도 모자라고 2교대도 뭐라고 3교대 근무를 하더라. 3차. 그래서 이제 공순이는 3교대 근무 해가지고 공순이 3차 하시면요. 그대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공업용은 순임대차 그리고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인데 1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X, 3차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정도로만 출제가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매장용 부동산은 바로 네모되어 있죠. 네모. 얘가 바로 비율임대차입니다. 비율임대차. 말 그대로 자, 임들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매긴대. 비율을.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매깁니까? 하게 되면은요. 최고 시험은 계속 계산 문제로 나오더라. 계산 문제요. 그럼 이제 이때 계산 문제를 묻게 되면 계산 공식입니다. 계산 문제. 공식을 돌려보자. 이때 총 임대료 계산. 계산 문제 나왔다면 여기서 총 임대료 계산은 이꼴 임대료 계산 되겠죠. 임대료.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가 돼요. 자, 이렇게만 본다면 공식은 그렇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따로 이제 아주 오래되었어요. 제가 이제 춤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나이트클럽은 가본 기억은 손가락에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한 10년 전쯤 가봤었나. 근데 이제 나이트클럽 가게 되면 홀도 있고 룸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트클럽 가게 되면 기본 테이블이 맥주 그 당시 그때 3병 나오죠. 3병. 맥주 3병 기본 안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기본이 얼마입니까? 아, 다들 안 가시구나. 예. 다들 다 저랑 같으신 분들이네요. 예. 한 5만 원 잡을까요? 5만 원. 그러면 이제 기본 테이블 오면 딱 시켜놓고 거기는 뭐죠? 예. 나이트클럽은 이제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쭉쭉 빵빵이 많아야 됩니다. 예. 부킹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막 운이 좋아서 멋진 이렇게 해서 부킹이 돼버렸네. 그때부터는 기본으로 안 되겠지. 양조를 시키죠. 예. 그래가지고 다 놀고 나면 기본은 딱 그거야. 5만 원 잡고요. 그러면 추가로 양조 시켰잖아. 양조가 더 나오겠지. 그리고 그건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됐네요. 기본에다가 뭐 추가는 따로 계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항상 기본은 변함없어. 예. 기본은 항상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는 이제 항상 여기서 비율이 줘요. 비율. 예. 이런 조건을 주거든요. 계산 문제는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추가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인데 이런 문제는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예. 그럼 오늘 기출지문 보세요. 기출문제. 16번 뒷페이지. 16번요. 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맨 끝에 15회. 15회. 자, 문제 봅니다. 15회 시험. 갑은 비상가 100제곱미터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의미가 없네요. 기본 임대료는 월 100만 원. 오! 나왔네요. 자, 나왔죠? 기본 임대료 얼마?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기본. 월 100만 원 지불하기로 하고 이제 추가 조건이죠. 월 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서 5%를 추가로 물리겠대요. 그러니까 1억까지는 기본이죠. 1억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5% 추가로 물리겠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어느 달에 총소득이 3억이면 이때 총 임대료가 얼마가 되느냐. 그럼 이제 추가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하면 1억까지는 괜찮아요. 기본만 내면 되는데 1억 초과분은 무조건 곱하기 5% 물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3억이 들어왔으니까 초과분 얼마? 2억. 예, 나왔죠. 2억. 2억이 초과분이고 여기에서는 몇 프로 더 물린다고 했죠? 5%. 끝. 풀어보면 이제 처음에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기본은 항상 100만 원이고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 5%더 물리겠다. 다 풀었네요. 그러면 이제 2억에서 5% 이거 얼마 되죠?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그래서 합하니까 정답 얼마? 1,100만 원. 1,100만 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15회 때 처음 출제되었고 근데 최근 시험은요. 이 문제들을 조금 복잡하게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변함없어. 기본 조건에다가 추가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최근 시험은요. 이 문제를 거꾸로 역순으로 희한하게 또 꼬아서 낸 거라. 그런 문제 손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푸시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하고 굉장히 막 역순으로 풀면서 막 비비비 꼬아는 문제는요. 그때는 문제 푸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그런 흐름이 파악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털로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다 끝났죠. 적용은 뭐지? 총임대로 조임대차. 공업용은 공수는 3교대. 그래서 순임대차 3차가 일반적이고 다음에 비율임대차 뭐지? 얘는 바로 계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540페이지. 기억번 조임대차는 밑줄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밑줄. 니은번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 밑줄. 첫 줄도 모두 밑줄 하세요. 임차인의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로 제공하는 방법 밑줄.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임차인의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로 제공하는 방법을 순임대차라고 한다. 바뀌었잖아요. 틀렸잖아요. 비율임대차. 문장을 싹 바꿨으면, 단어를 싹 바꿨으면 뭐래요. 다음에 디귿번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 밑줄. 공순이 기억나시죠? 공업용 부동산. 표에서 3차 동감이 3차가 일반적이다라고 공부했잖아요. 끝. 여기까지. 바로 2번 내려가죠. 2번 임대료 수집 2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리고 3번 부동산 유지활동. 얘도 쉬워요. 나온다면.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부동산 유지활동은 1번 예방적 유지활동, 2번 일상적 유지활동, 3번 대형적 유지활동이다. 시청해서요. 1번만 밑줄. 예방적 유지활동 또 끝에 보시면 사전적 밑줄. 예방적 유지활동, 사전적 유지활동 똑같은 말입니다. 왜 밑줄에 쓸까요? 셋 중에서 얘가 가장 중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지활동은 예방적 유지활동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화장실 가게 되면요. 주로 이런저런 문구 많이 보잖아요. 뭐 변기통에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뭐 이런 문장도 벗었을 거고 특히 남자 화장실 가게 되면 딱 눈높이에 옛날에 써보시는 거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뭐 들어보시죠, 그죠?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다 예방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소변 흘리지 말라 말입니다. 얘가 예방적 활동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남자 소변기입니다. 그 눈높이에다가 딱 써붙이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할 것에서 붙이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 네덜란드에 그 유명한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아이디가 뭐냐. 요 좌변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딱 그려놨거든요. 그려놓으니까 남자 소변 볼 때마다 얘만 딱 보고 조선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흐르는 게 하나도 없고 80%가 제대로 누더래 말입니다. 예. 이게 더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공룡화식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파리 그림 많이 보셨죠. 예. 흘리지 말라고 그죠. 예.
전부 다 뭐죠? 예방적 활동입니다. 다음에 일상적 활동은 쉽잖아요. 청소하거나 아파트 주변에 소독하고 잔디 깎고 일상적 활동이 되고, 대형적 활동은 먼저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반복돼 버리면요, 관리사무소 맨날 욕 바가지도 먹잖아요. 일 터지면 수습하느냐. 그래서 셋 중에 뭐가 더 가장 중요하다? 예방적 유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내려가요. 보험가입. 4번 X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표도 아무 소용없어요. 버리시면 돼요. 5번 장부 처리 보고서. 장부 보고서 작성입니다. 얘도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8회 때. 그러면 이제 2번 보시면요, 부동산 정기 보고서 있죠. 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만 체크할게요. 부동산 관련 정기 보고서가 니은번, 디귿번 두 개 묶어주고, 니은번, 디귿번. 얘만 보시면 돼요. 니은번. 일반적으로 작성할 정기 보고서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밑줄입니다. 자산 보고서, 활동 보고서, 임대차 보고서, 잉여 부동산 보고서 네 가지입니다. 자산 보고서, 활동 보고서, 임대차 보고서, 잉여 보고서. 잉여 보고서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다 미국 쪽 이론들 번역했으니까, 잉여 부동산 보고서는 쉽게 말하면 상가 빌딩이 공실이 생겨, 공실. 공실도 전부 다 기재하자. 이거로 잉여 보고서, 공실 보고서만. 네 가지가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근데 시험은 정작 디귿번이 나온 적이 디귿번. 정기 보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줄입니다. 부동산 자산 보고서 밑줄. 왜? 선진국은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의 극대화. 자산 보고서가 중요한데 얘는 언제마다 6개월 단위로 작성한다. 6개월 동안이면 언제마다요? 반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또 밑줄입니다. 기타 보고서는 월별 밑줄. 나머지 보고서는 매월 작성한다. 앞에서 종류 네 가지 봤잖아요. 자산 보고서만 6개월마다. 나머지 활동 보고서나 잉여 보고서나 나머지 보고서는 매월마다, 한 달마다. 되시겠죠? 그래서 과거 우리 시험은요, 자산 보고서가 6개월인데 활동 보고서는 6개월마다 해서 틀린 말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네모 2번. 건물의 내용연서와 생애주기. 건물의 생애주기는요, 간간히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요. 건물의 수명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괄호 2번을 동그라미 하시고, 얘는요, 역시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바로 체크할게요. 5단계 수명 사이클인데 1번 전개발 단계 첫자 전 동그라미, 2번 신축 단계 신 동그라미, 3번 안정 단계 안 동그라미, 4번 노후 단계 노 동그라미, 5번은요 폐물 단계죠. 폐물 단계 앞에다가 이거 삽입합니다. 첨가하세요. 완전 폐물 단계. 완전자를 넣어주세요. 완전 폐물 단계. 그러면서 완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자를 읽으니까 전신, 안노완. 전신, 안노완 5가지 순서가 건물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전신, 안노완. 그래서 건물의 수명 사이클, 전신, 안노완 이 5가지를 지금부터 보는데요. 역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1번 정개발 단계는 말 그대로 건물 짓기 전 단계. 건물 짓기 전에 뭡니까? 설계하고 건축 도면 그리겠지. 따라서 이제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3번 보시면 중개업자, 설계사, 평가사, 회계사 등등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건물 짓기 전에. 2번 신축 단계는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최고 상태죠. 따라서 1번 보시면 건물이 신축이 되면 밑줄입니다. 유용성은 가장 높다 밑줄. 유용성 가장 높은 단계는 당연히 신축 단계입니다. 3번요. 안정 단계. 안정 단계는 가장 오랜 기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1번 보게 되면, 자, 끝에 1번 첫 줄 끝에 보시면 가장 긴 기간 밑줄. 가장 장기간 이런 단계는 안정 단계고요. 안정 단계는 3번 보게 되면 따라서 밑줄입니다. 건물의 시설이나
구조의 일부 등을 수선 밑줄. 건물을 일부 수선한대요. 자, 밑줄 했잖아요. 일부 수선.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이때 수선은요, 안전하게 수선한다. 수선은 안전하게. 이때 수선은요, 정확히 말하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면 수익적 지출도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본적 지출은 뭘 말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면 필요비, 유익비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얘는요, 유익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유익비. 그럼 얘가 뭘 말하느냐? 이런 지출은 뭘 가르치지?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켜요. 또는 수명. 자, 수명, 내용연수를 연장한대요. 수명, 내용연수를 연장한다. 이렇게 덜하는 지출이 바로 자본적 지출 또는 유익비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단계에서 자본적 지출은 어디서? 전신, 안노, 완 중에서 안정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되시겠죠? 얘가 바로 3번 지문의 설명입니다. 그럼 4번, 노후 단계는요, 건물이 이제 점점 이제 노후화 되겠네요. 따라서 1번 보게 되면 노후화 되니까 첫 줄, 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인이 들어서기도 하고요. 자, 4번 보게 되면 첫 줄 밑줄입니다. 소유자들은 새로운 계량비 지출, 얘가 바로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을 여기서는 하지 말고 건물 자체를 교체할 계획을 밑줄하시고 교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어디서? 안정단계에서. 교체 계획 검토는 어디서? 노후단계에서.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거의 철거 직전이 되면 5번째 완전 폐물 단계가 되고 이상 건물의 수명 사이클 하게 되면요. 바로 전신, 안노, 완 5가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관리활동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47페이지. 부동산 마케팅 활동입니다. 마케팅. 자, 마케팅은요. 참고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뜻밖해요. 작년 시험은 마케팅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2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원래 나온다면 한 문제가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마케팅은요. 마케팅은 551페이지요. 네모 3번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 있죠. 여기다가 큰 별표 하시고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돼요. 집중. 여기서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4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 하면 여러분들 이것만 들어보시죠. 분양 마케팅, 임대 마케팅 있잖아요. 주로 이제 분양 대행 같은 것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주로 중개 활동인데 별도로 이제 이 마케팅 하게 되면 마케팅. 제가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3월, 2월 달 동안 계속 섭외를 했어요. 컨설팅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이 임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임대 마케팅 하나 진행을 시켜가지고 한 80%쯤 가 있어요. 계약서 들어가 있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신축 건물을 14층을 지어요. 그럼 아마 일반 상업적이나 중시상업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큰 대로변 4개를 봐야 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빌딩은요. 임대나 분양 안 돼버리면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건축주 겸 시행자를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다 임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5층부터 14층까지가 전부 다 10개층. 1층은 알아서 다 분양될 거니까. 3개층, 요 10개층을 제가 병원으로 임대를 치워드릴게요. 저를 이제 MD라고 부르요, MD.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과거에 한 1년 동안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쪽으로. 병원 컨설팅 쪽으로. 근데 저하고 파트너가 한 명이 있어요. 병원 전문입니다. 딱 둘이서 호흡이 맞거든요. 저하고도 동갑내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요 홀이 뭡니까? 처음에 이 땅을 사게 되면 중개하죠. 여러분 역할입니다. 그러면 토지니까 수수료 몇 프로? 0.9%죠. 땅값 보통 100억대는 되니까요. 수수료에도 9천만 원입니다. 적지가네요. 중개하잖아요. 다음에 병원으로 코스를 가게 되면 건설하죠. 건설을 하게 되면 병원은 인테리어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건설, 시공도 합니다. 시공. 다음에 이제 병원 MD, 임대 마케팅. 이대로 쭉 가게 되면요. 중개는 끝나잖아요. 근데 건설 넘어가죠. 보통 인테리어 몇십억 들어가거든요. 얘가 2%에서 3% 리베이트, 수익이 생겨요. 건축비도 이거 거의 뭐 100억대 되거든요. 단가시 100억이면. 얘도 2%, 3%. 거의 2, 3억입니다. 병원 임대 마케팅이 있죠. 얘는요, 여러분들 보통 임대하게 되면 환산 보증금 아시죠? 보증금에다가 임대료 받는 월세에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환산 보증금 거기다가 0.9% 받죠. 0.9% 받잖아요. 그런데 얘는 환산 보증금에서 4% 받아. 4%. 그러니까 요거 뭐 세팅해버리면요. 중개료를 떠나서 건설, 시공, 인테리어, 임대 마케팅 쫙 뽑아먹거든요. 요게 엄청납니다. 보통 5, 6억 넘어갑니다. 하나에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하는 게 분양 마케팅, 임대 마케팅. 특히 이제 병원 때면 세팅이 돼요. 세팅요. 이런 것들이 큰 실무거든요. 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세팅으로 좀 하는 건데 이런 흐름이 한번 지었다 하게 되면 보통 1년 있는 분에는 쉽게 건져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뭐냐? 임대 마케팅인데 요거 생략에서 별도로 인테리어 따고 MD 따고요. 두 건. 이렇게 진행하는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마케팅도 관심을 가지면요. 중개를 떠나서 마케팅도 관심을 가지면 생각보다 수입이 굉장히 큽니다. 커요. 특히 저희 주변에 보게 되면 주상복합지어 설적에 상가 마케팅이 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가능한 중개에도 관심을 가지지만은 마케팅도 의외로 수입이 짭조름합니다. 괜찮아요. 마케팅 매력이 있어요. 자, 마케팅 1번부터 봅니다. 마케팅은 1번 개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번 마케팅의 흐름.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주세요. 과거와 최근. 과거에는 밑줄입니다. 주로 공급자 중심 밑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아파트량이 절대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위주의 마케팅이 되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밑줄입니다. 수요자 중심 밑줄. 자, 요 분기점 면적하면요. 아마 2008년도에 이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택 보급률 100%를 넘었었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이 100% 미달이기 때문에 집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이 되고 이전에 100% 넘었었으니까 지금은요. 공급보다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야 됩니다. 수요자 중심입니다. 얘가 반영이 된 게 바로 3번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2번 지문은 자주 나왔습니다.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에서 구매자 주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더욱더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 문장은요. 바꿔서 뭐래요? 어떻게? 부동산 마케팅은 과거 구매자 주도에서 최근 공급자 주도로 하면 말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마케팅의 분류 2번 X 보지 마요. 버리시고 목차 2번 마케팅 환경
환경은요. 아이 복잡해 이거요. 1번 거시적 환경. 오른쪽 페이지 2번 미시적 환경. 거시적 환경은요. 1번 자인 환경, 2번 인문 환경. 다시 인문 환경은 또 경제적, 기술적 환경, 정치적, 행정적 환경. 종류가 많잖아요. 다 이런 게 가볍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넘어가시되 오히려 뭐 양이 적은 거. 괄호 2번 미시적 환경은요. 양이 적잖아. 3개밖에 안 돼요. 자, 괄호 2번 미시적 환경은 제목만 밑줄합니다. 1번 경쟁업자 밑줄, 2번 공중 밑줄, 3번 정부 밑줄. 그러면 경쟁업자, 공중, 정부는요. 공통점이 안 보여요. 됐다. 요거. 사람 인자. 전부 다 경쟁업자, 공중, 일반 대중이죠. 정부 모두 사람과 관계됩니다. 그러면 무슨 환경? 미시적 환경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거시적 환경이다. 라고 구별만 하시면 돼요. 가볍게 구별만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네모 3번. 부동산 마케팅의 3가지 전략. 얘는요, 중요하다겠죠. 자,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마케팅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